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박한 과학, 대치메카의 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목차 한번 보시면요. 네. 첫 번째로 통합과학과 화학, 그 다음에 신민T 수업의 특징, 개설 강의, 강의 계획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러너스 하이라는 좀 제목을 지어봤어요. 신민하고 달리면 달릴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예, 그런 의미로 했고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새롭게 제 교재나 모든 것들에 다는 타이틀이 바로 신과 함께입니다. 과학의 신, 신민과 함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통합과학과 화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놨어요. 지구학 파트에서는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화학, 그 다음에 물리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인데 사실 얘는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 그대로만, 중학교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파트이기에 체크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문제는 얘죠. 이제, 저희가 화학변화라고 해서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반응인데, 어머니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너무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은 다 아시다시피 화학원의 4단원에 해당되죠. 사실 화학원도 1단원, 4단원이 가장 어려운지라, 그 중에서 또 이 4단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화학원에서 가장 어렵다던, 4단원에서 가장 어렵다던 산화환원이요. 양적 관계 문제가 화학2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화학원에서 더 이상 킬러라던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합과학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이 되게 모호한 게요. 이 양적 관계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2로 넘어간 그 극악무도하기 어려운 양적 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때는 나오는데 화학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선여고 경우에만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아이들 변별 근력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산화원은 양적 관계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우공 BQ 엔제 같이 예전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리 파트에서는 이 수송, 전기에너지와 수송인데요. 사실 이 전기에너지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저희 자기 파트,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전자기 유도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화학 선생님이어서 화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통합 다 잘합니다. 물화성지에서 가장 완벽한 강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화학 파트 체크 2개 해놨는데, 이 중에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는 파트가요. 화학원의 2단원과 3단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대부고를 내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중대부고 내신 담당을 했었는데 15명 정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애들 성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15명 정원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2등급 또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4명이 1등급 나오고 2등급이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명 모두가 저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친구들은 내신 대비 철저히 하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기 전까지 화학원, 기본 화학원, 심화를 통해서 수능 문제를 직접 접해봤던 친구들입니다. 내가 너희는 수업 첫날부터 말했어요. 야, 너희는 내가 등급 정해줄게. 너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근데 딱 한 명, 그 쌍둥이 친구 중에 한 명 빼고는 제가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쌍둥이 친구는 사실 공부를 엄청, 남학생인데 엄청 잘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만큼 넌 1등급 뜰 거다. 열심히 해라. 1등급 끝이니까 조심해라. 근데 2등급이 떴어요. 그 친구 하나 빼고는 모두 제가 등급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7명을 제가 나머지 8명은 정말 수업은 열심히 하고 클리닝 열심히 해줬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2등급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원소 주기표 주기적 성질고 화학 결합이 나오는데 얘가 그냥 화학원 2단원, 3단원에서 수능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장경 같은 경우는 제가 중대부 전교 1등인 안모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 7시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천재예요. 천재고 저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이 6학년 12월 때부터 같이 함께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인생에서 과학을 한 문제 틀린 게 태어나서 처음인지라 그날 부인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학생 때문에 운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한 문제를 틀린 거 1번 문제를. 그래서 기훈아 너무 미안하다고 어머니께도 전화해서 제가 시험 끝나고 전화 안 하는 편이에요.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성적으로 보답을 드리니까요. 근데 이제 막 울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그래도 전교 1등 했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 문제 틀렸는데 전교 1등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그랬고요. 1학기 기말고사도요. 한 문제 틀리고 마이너스 1점 감점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지구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해열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런 건데 지구 내부에를 안 썼다고 해서 마이너스 1점을 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틀렸는데도 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기훈아 시간은 어땠니? 시간 많이 부족했어요. 걔가 부족했고 모두가 다 부족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두 수능 기출문제로 화학 파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는요. 1학기 중간고사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는요. 8점인데요. 8가지 소문항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8점짜리를 1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답형이 5문제였으니까 약 3, 40문제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 다음에 객관식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 수 있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풀어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자,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산화환원 4년기 중화반응인데요. 자, 산화환원도 어렵지만 사실 수능 기출문제 2022년 전 것들 좀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화반응이죠. 중화반응은요, 사실 2021년에 화학원에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씩만 반영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조금만 반영돼도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정말 한 3, 4명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정답률이 한 20% 초반대 나올 걸 같습니다. 저는. 자, 근데 얘가 어머니들 잘 아시는 화학원 4단원의 킬러 파트입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5명으로 풀고 있었는데 6명이 만점 나왔습니다. 물론 좀 쉬웠습니다. 이번에 좀 중대보가 좀 쉬웠었는데 6명이 만점이 나왔었는데요. 각 반에 1명 또는 2명씩 만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말했던 그 인원들 중에 근데 나머지 2명은 또 한 문제씩만 틀렸고요. 근데 그래서 그 애들이 조금 그래도 잘 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대요. 왜냐면 남들이 오래 걸리는 이 킬러 파트에서 아이들이 쓱쓱쓱 풀고 너무 쉬웠대요, 애들은. 그래서 왜냐면 걔네들 3학년 때 제가 수능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럼 30점대 후반에서 40점대 초반, 성화라는 친구는 지금 현재 예비 고1인데 걔는 만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정말 수능화학원을. 그런 친구들이 이걸 푸니까 이번에 좀 쉽게 나오니까 더 빠르게 풀고 남는 시간에 지구과학을 체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자, 얘는 이제 중동고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문제를 잘못 내셨어요. 중동고 선생님들께서. 중동고 뭐 단대부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항상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 뭐 물근성과 수행의 농도는 같다. 이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전제가 없으면 이 X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놓고 그냥 X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화학을 잘 모르시는 분이 출제하신 거죠, 사실은.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도 중동고 문제입니다. 써있네요. 중동고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준비했을까요? 그냥 화학원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복부 타듯이 이 단대부고 중동고가, 중대부고가 복부 타듯이 서로, 이거 단대부고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동고, 단대부고, 중대부가 모두 복부 타듯이, 여기 보시면요. 얘는요, 중대부고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완전히 똑같죠? 뭐 숫자 하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요. 자, 이도 중대부고 기출문제입니다. 어떠세요? 그래프 하나 이어진 거 빼고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선생님들이 뭐 이제 신이 주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신이 주신 촉으로 그냥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이게 일치하냐?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이제 뭐 제가 심업한테 쓰는 교재의 일부입니다. 예, 간민. 네. 근데 이거는 뭐, 2014년 평가원 20번 문제인데요. 물론 시절 지난 문제지만 그때도 20번 문항은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화학원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20번 문항을 잘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화학원이 선행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다. 그럼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요? 단기간 안에? 뭐 6주 특강 들어가지고 만점 맞는다. 선생님, 이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저 아이는 성적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고일 이전에 화학원 수능 문제를 접하지 않고 또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학생들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죠. 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자, 또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단대부고입니다. 여기 뭐 단대부고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지워야 되는데. 예. 자, 여기 보시면 보통은요, 저희가 이걸 혼합유형이라고 하는데 산과 염기의 혼합유형입니다. 보통은 산 하나, HCl, 염기 하나, NaOH 정도 나와가지고 절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염기가 두 종류가 나오죠. 사실 이거는 통합과학 내에서는 절대 다루면 안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하지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9번 문항입니다. 화학원에서 2015년 평가원 19번 문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 하나에 염기 두 개인 거, 뭐 이런 건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었는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얘를 다룰 수도 없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동네에서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15명 학생 중에서 7명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8명은 가능하지 않기에 제가 등급을 너희는 최대가 3등급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제 수업 특징인 관리 프로그램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1년 차인데요. 대치동에서 감히 단어 최상위권 아이들만 많이 다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피어나지 못한 친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친구들과 많은 라포 형성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개념부터 저는 자신 있는데 제가 왜 이제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모 학원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도 전 대한민국 1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보다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뭔가 제가 책도 좀 쓰고 체계가 잡히고 특히나 21년도 문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평가원에서 제출한 내준 그 해설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건 정말 진짜 내가 우리나라 1등이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감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출 유형들 체계적 분석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침 10시 또는 9시부터 저녁 10시, 뭐 늦으면 11시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주말 내내 일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아이 얼굴 맨날 자고 있는 뒤통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 질문 받아줄 시간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런 수업 방식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매 수업 후에 1시간씩 재시험 또는 클리닉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제 입에는 무언가를 씹고 있을 겁니다. 뭔가 먹고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매 수업 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실장님이나 조교수님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관리만 점령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점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 피드백은요, 최대한 제가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재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으신데요. 저는 재시험은 무조건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사실 어떤 단원마다 똑같은 절대 점수가 그 커트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는 시험, 예를 들면 80점이 기준이면 시험 난이도 어려운 파트는 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어렵게 내고, 야, 이건 65점이 커트라인이야. 커트라인이야. 미리 말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제 시험은 거의 10점 이상 더 높은 걸로 통과했을 때만 제가 더 이상 부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설한 강의입니다. 과학 올 마스터입니다. 정말. 생물은 빼고 다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통합과학 특강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인 10시부터 1시까지 13회로 준비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고요. 예비 고1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3월부터는 외대부고 1학년 내신 정규반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입니다. 자, 얘는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27주 프로그램이에요. 이 통합과학이라는 체계가. 이제 제가 13주 만에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핵심적인 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지만 핵심적인 파트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비고1 화학원 특강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비고1인데 화학원을 한 번도 안 들었다. 그거는 정말 부모님들 탓입니다. 이거는 문이과를 떠나서요. 이건 정말 아이한테 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왜 마지막 기회냐? 저기 보시면 예비고1 화학 특강이 있습니다. 선생님 화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화학원이 시작됩니다. 통합과학 때부터요.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특강이 윈터스쿨이라고 하죠. 겨우 8회밖에 되지 않아요. 이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심화 수업입니다. 저도 계속 전교 1등을 하던 애들이 계속 전교 1등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얘네는 그냥 처음부터 심화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예비고1 화학원 특강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참 많이 어렵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머님들 잘 아시기 물화생지를 항상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화생지 중에 어떤 선택해야 되냐고 가장 고민이 많으세요. 물론 1순위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원 선택 비율이 너무 적잖아요. 뭐 적게는 20명대에서 많게는 50명대까지인데 거기서 전교 1등 해야 1등급 뜹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도 모험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생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어쨌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가장 천천히 탄탄하게 나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학생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 중2, 예비 중3 아이들이 화학원을 처음 접할 때 17회 동안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즌 말고 7월 달에 또 시즌이 있는데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데 그때는 시즌이 12회차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원을 듣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기가 바로 이 시즌이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2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1시간 클리닉 한 뒤에 화학원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물론 제가 학원을 나온다 이런 말을 절대 밖에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이때 오는 친구들이 정말 이 동네를 이끌 친구들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예비 고2 수준의 문항들을 그때 직접 같이 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발견한 인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수업 끝나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모의평가를 보거든요. 근데 이 모의평가 그냥 수능 시험지 그대로 줘요. 근데 만점짜리도 등장하고, 사실 30점대 후반이면은 저는 만족하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게 진짜 공부 정말 잘하는 전교 10등권 아이들의 점수거든요. 그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등 내신 정규입니다. 외대부고 1학년 통합과학 내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부고는 이제 제가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얘는 놓치지 않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대부고 1학년하고
내신이 유사한 학교, 아주 조금만 차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내신 정규반 연합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는 또 다른 메가스터디라는 데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짜 1등이 누군지 보여주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등 정규입니다. 제가 한 반씩 가르쳤습니다. 중1, 중2, 중3. 저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학교도 다양하고 시험 범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클리닉 해주고 시험 범위 다른 애 챙기고 그리고 뭐 직보 시간 다 다른데 그거 다 챙기다 보면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사실 돈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제가 말한 15명 중 7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모두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 중학교 내신에 이 탄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제일 잘 가르친 나한테 들어라. 그래서 한 반씩 좀 시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짜봤는데 이 중학교 1학년 정규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은 물리화학만 끝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화학 끝낼 때 저는 화학원이나 물리원에 브릿지를 넣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정규반 같은 경우는요, 학교 내신을 말 그대로 1년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반하고 아이들하고 이 반하고 겹치지 않을까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월달 또는 5월달 중에 아이들이 한 달 정도 겹치게 됩니다, 시험기간이. 그때는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휴강을 하고 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제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좀 몇 개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예비고일 통합과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살펴보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내용일 것 같아서 다만 조금 죄송한 부분이 저희가 여기 이 안에 강의 계획서에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저희 중등화학원 심화반이 아까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시부터 5시까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한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곰곰이 이 PPT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 백보 전진을 위한 한 번의 간절한 호흡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0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이 돌입니다. 저희 아이 돌상 거하게 차릴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